제가 준비한 두 번째 한랭킹 키워드는 바로 백신입니다. 바람 잘라 넘는 백신 논란.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2일 날 잠정 중단되었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근본 추가 공급 시에는 배송을 하는 위탁 업체를 변경하였고 수송 용기를 보완하고 또 수송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 그리고 정부에서 유통관리 현장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배송이 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방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얘기 들으셨는데 오늘 13일부터 중단됐던 독감 무료 접종을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유료 백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61만 개를 회수하기로 한 건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게 상온에 노출이 된 이 독감 백신이 문제였던 거고요. 예. 이게 지금 20일 만에 내일부터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들에게 무료 이제 제공되는 접종되는 백신이고 지금 유료 백신도 문제가 있는데 흰색 입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약이라는 게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제 하얀 덩어리들이 발견돼서 이게 뭔지 이 검사를 한 결과 7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99% 이상은 이게 단백질입니다. 예. 유해하진 않고 단백질이고 나머지는 이제 실리콘 오일 한 뭐 0.7% 정도 이 성분이 밝혀졌는데 그래서 사실은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 맞아도 되는 것인데 하지만 국민 안심 차원에서 61만 개 정도는 회수해서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네, 좀 걱정이 되죠. 저렇게 하얀 물체가 떠 있는 거죠, 지금 주사액 속에. 그렇죠. 지금 이게 주사기 안으로 빨려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것은 접종받는 시민들이 보고 이게 뭡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몸속에 들어가겠네요. 몸속에 들어가죠. 네, 주사 이 바늘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국민 안심 차원에서 61만 개는 리콜, 회수 조치한다. 그럼 저거 놓을 수 없으니까 폐기하겠죠? 근데 이미 이 백색 입자들이 들어있는 주사를 접종받은 사람이 17,000여 명에 달합니다. 네. 17,000명이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을까 하는 걱정인데 지금까지 이제 이상 징후를 이제 호소한 사람은 1명.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 건강에는 문제가 없고 또 약효도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1만 개는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약 3천만 개 정도가 이번에 접종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맞을 수 없는 숫자인데 안타깝지만 61만 명이 또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위원님 앞서서 현재까지 맞은 인원이 한 17,000명 정도가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4만 원 정도 주고 독감 백신을 맞았어요. 전 주사기 액체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저게 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괜히 찜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주사 맞을 때 누가 그걸 유심히 살펴보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을 한 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예전부터 다 해왔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유통 시스템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한 대비책들 이것들이 이제 지금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왜 하필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이렇게 예민한 시점에 지금 상온 보관 문제라든지 또 침전물 문제라든지 자꾸 왜 이런 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렇다면 예전에는 이런 의문이 없었냐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결국은 지금 이게 이 백신 관리를 담당하는 게 식약청, 그다음에 이제 질병관리청,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이 또 운송 같은 경우는 다 지자체에서 책임을 전담해서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국감에서 나왔지만 지금 백신 상황 같은 경우는 저는 택배인 줄 알았어요. 그냥 밑바닥에 그냥 다 놓고 운반하는 그런 사진도 지금 종이박스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백신을 아직 하루 이틀 지금 다뤄본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냐라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물론 식약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단백질이 지금 이동 과정에서 좀 흔들리면서 이제 응고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맞은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나 나한테 이상이 생길까 이 걱정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지금 업무가 식약처, 질병관리청, 지자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소통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도 이건 당신들 문제야. 운반은 지자체가 하잖아. 이런 등등의 지금 계약은 그러면 식약처가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부 다 책임 떠는 게다가 이 저가 수주 모든 지금 어떤面보면 가격이 낮은 걸 수주하다 보니까 문제는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최대한 어떤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이 상온에서 운반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좀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생산,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좀 소통을 해서 업무를 좀 일원화한다든지 관리 체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뒤 처음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은경 청장 호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관련한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다양한 조사와 또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저희가 이 조달 백신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조사를 했고 현재까지는 12건이고 모두 다 경증에서 회복은 된 걸로 확인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가 예방 접종에 대한 계약 조달 방식과 또 콜드체인 유지에 대한 유통 체계에 대한 개선, 또 의료기관에서의 접종 관리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본부처적으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네, 더 이상 백신 관련 혼란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소식을 좀 짚어볼 텐데 평론가님, 네. 최근 부산에서 왜 간호조무사가 영양 수액을 맞췄는데 맞습니다. 그 일대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두고 깜짝 놀란 소식 중에 하나죠. 지금 소규모 산발적 집단 감염이 문제예요. 추석 연휴 이후에 가족 간 감염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자, 부산 지역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역학조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3명에게서 공통점이 나왔어요. 뭐냐면 한 명의 60대 간호조무사로부터 집에 불러서 영양수액을 주사받았다. 그렇다면은 이 간호조무사가 이 바이러스를 퍼뜨린 하나의 또 선행 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 이현주 의원님, 보니까 근데 이게 미스테리라 이렇게 제목 붙이는 것도 이 간호조무사께서 지난 3일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60대 간호조무사분이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그 수액 주사라든지 영양 주사라든지 이런 걸 이제 놓아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이제 어떤 뒤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맞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데 문제는 간호조무사가 지난 3일날 본인이 지금 어머님 댁에 방문했다가 그 누나 댁인가 방문했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장례를 다 치른 상황이라서 이분이 과연 그럼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여부도 지금 확인 못한 상황에서 이미 장례식까지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 과연 그럼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전혀 규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영양수액을 받은 일부 환자들이 지금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선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고 싶어요. 간호조무사라 하시는 분이 집에 가서 직접 주사를 놓는 행위는 괜찮은 건지 또 불러서 주사를 맞는 행위는 괜찮은 건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지가 궁금해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급의 의료에 한해서 그러니까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의 지도하에 이제 간호조무사는 그 간호 및 진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액을 놨다랄지 어떤 주사를 놨다고 한다면 이건 의료법 위반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전에서부터 많이 문제가 된 것들이 피부에 대한 백색 주사해서 방문해서 성형 주사를 놓고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때도 항상 굉장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골이랄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는 간호조무사, 그러니까 병원에 소속되지 않는 간호조무사에게 영양주사를 맞게 한다랄지 이제 그런 일이 왕왕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보조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수액 주사를 맞은 전체 환자분들이 다 감염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 수액 주사를 통해서 감염됐다 이런 것도 아직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2명 나왔습니다.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한 건데 추석 연휴가 고비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일단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대체로 안심이 조금 높아도 될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방역당국의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추석 연휴 이후 14일 2주 동안의 잠복기를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일주일쯤 지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안심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일주일만 더 두 자릿수로 유지된다면 추석 명절 연휴는 큰 문제 없이 일단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장벽은 뭐냐 하면 트윈데믹. 이제 독감이 오는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백신 그렇죠. 얘기했지만 예. 그래서 날씨가 건조해지고 기온이 계속 떨어지고 일교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독감과 이제 코로나19의 동시적인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일주일 더 우리가 두 자릿수가 유지되기를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다면 정부가 이제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네. 좀 완화가 될까요? 어떨까요? 지금 현재 이제 2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숫자는 이제 코로나 확진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경제적인 지금 효과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타격이 엄청 크죠. 지금 예. 제가 정말 단골로 다니던 잘 나가는 식당들이요. 제가 전화를 걸어보니까 다 업무를 그냥 문을 닫았어요. 네. 왜냐면 손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예. 당분간은 문을 닫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뭐 이 광화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사원들이 많기 때문에 식당들이 꽤 있는데 이 식당들이 하나둘씩 다 문 닫고 카페도 마찬가지고 예. 더군다나 지금 제 주변에도 보면 회사에서 이제 해고가 된 분도 꽤 이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코로나 경제 현상이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 정부로서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특히 지금 대형 학원이라든지 대형 교습소 이런 데 이제 문을 아직 못 여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만은 예. 이 경제를 언제까지나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제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게 경제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단계를 낮추는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내일 발표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